일단 사업 접근성만을 따지자면 브랜드 사업이 가장 어려운 편이고 위탁 사업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 초기에 제 메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4가지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각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자세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위탁 구매 대행, 사입과 브랜드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의 걸 파느냐와 내 걸 파느냐의 차이죠. 구매 대행은 남이 파는 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번거로운 구매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고, 위탁은 재고 없이, 사입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남의 제품을 여러 온라인 채널에 판매하는 것이죠. 대신에 브랜드 사업은 OEM이든 ODM이든 내가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서 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방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현 가능성, 시장 판매 가능성, 사업 리스크, 지속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은 내가 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위탁, 사입, 구매 대행입니다. 이미 완성된 제품, 그리고 온라인에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브랜드 사업은 바로 사용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획, 개발, 제조 등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공부는 브랜드 사입만 필요한 건 아니죠. 위탁, 사입,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SEO 등과 같은 온라인 로직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 되고요. 실현 가능성이 쉬운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장 판매 가능성 확인 측면에서도 위탁, 사입, 구매 대행이 가장 쉽습니다. 온라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이 현재 가장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여러 도매 사이트들을 통해서 소싱을 하면 되니까요. 대신 브랜드 사업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직접 제조가 가능한지, 개발 비용 등 실제로 제작을 하기 위한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리스크의 경우는 변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큰 어려움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각 사업별로 각기 다른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위탁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초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제품에 대한 재고나 판매 지속성에 대해서는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이 갑자기 품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급처에서 더 이상 나에게는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변수로 인해 갑자기 판매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제품을 소싱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갑자기 판매가 중단돼서 매출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계속 낼 수 있는 아이템이 꼭 있어야 돼요. 사입 브랜드 사업의 경우는 재고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금전적인 리스크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사입보다는 브랜드 사업의 경우가 훨씬 크겠죠. 보유 재고가 사입보다는 훨씬 많으니까요. 사입은 재고를 보통 많이 보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브랜드 사업보다는 작겠지만 그만큼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다시 사입을 진행해야겠죠. 하지만 브랜드 사업은 내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제품을 계속 생산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지속 가능성은 먼저 얘기한 사업 리스크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금전적인 리스크와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위탁, 구매 대행, 사입의 경우는 중간에 갑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소싱하면 되겠지만 그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브랜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타가 좀 온다고 할까요? 제가 브랜딩과 외주의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간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목표는 본인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이익 측면으로 보더라도 마진율이 훨씬 높고 그리고 온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훨씬 더 사업 성취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본인의 유형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할 텐데요. 내가 만약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시다면 일단 위탁 구매 대행 사입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로직을 모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고 시장과 상품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브랜드 사업으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상품을 소싱하고 위탁 구매 대행 판매하는 것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성향이라는 게 다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지를 일기를 쓰듯이 꾸준히 기록하고 공부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그것을 각종 SNS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예상 밖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이 과정에 훨씬 더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시는 분들은 위탁 구매 대행과 같이 진행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외부에 노출해보고 천천히 꾸준히 내 브랜드를 빌드업 해나가는 거예요. 꼭 제품이 아니라도 지식 창업을 한다면 이 과정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위탁 구매 대행 사입이 잘 맞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위탁 구매 대행으로 잘 되고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계시고 강의든 광고든 다른 형태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내가 내 사업을 런칭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노출하는 행위 자체가 사전 마케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잠재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노출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부도 더 빡시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내가 훨씬 더 인지를 잘하고 방향성도 더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의 효율이 더 늘어나게 돼요. 정리하자면 앞서 얘기한 실현 가능성, 시장 판매 가능성, 사업 리스크,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빨리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은 위탁 구매 대행 사입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퇴근 후에 바로 빨리 실행해 보세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브랜드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죠. 위탁 구매 대행과 병행하면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을 어디다 한다고요? 각종 SNS 채널 통해 노출하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사업이든 1인 소규모 사업자로 지속 가능하려면 내 브랜드를 통한 커뮤니티와 단골 고객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SNS를 통해서 본인의 브랜딩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싱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쉽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 성취감과 만족도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매출만 잘 나오고 돈만 많이 벌면 됐지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업가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저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뭘 저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수익 측면도 있을 테지만 어느 정도 사업 레벨이 올라가면 본인의 브랜드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꼭대기에 뭐가 있나요? 존중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와 연관지어도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꼭 인지하시고 사업에 도전하시고 꼭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